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만 연락하라는 소리가 뭐야? 순자야, 나 이제 그만 만날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김순자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 교복 입은 소녀들이 이제는 환갑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고 그 세월 내내 함께였던 사이였죠. 내가 뭘 잘못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친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맨날 내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해. 솔직히 지쳤어. 진심으로 해주는 조언인 건 알지만 그게 다 날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친구의 재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했고 친구가 시작한 사업이 위험해 보여 솔직하게 얘기했으며 친구의 자녀 교육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 진심을 담아 충고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심을 다했는데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 솔직했을 뿐인데 상대가 떠나가는 아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우정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어느 공원 벤치에서 70대 할머니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55년을 함께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끼리 솔직해야 오래 가는 거 아닌가요? 속마음을 터놓고 나눠야 진짜 친구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니까 솔직해야 한다고. 진실만이 관계를 지킨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친구가 셋이에요. 다들 진심으로 해준 말이었는데 그 진심이 칼이 되더군요.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친구는 거울이라고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친구는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어야 해요. 창문이라니요? 창문은 바깥 풍경을 보여주지 내 얼굴을 비추진 않잖아요. 친구도 그래야 해요. 함께 세상을 보는 사람이지 서로의 결점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투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수하고 자기만의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 누군가 끼어들어
내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은 내 방식대로 살아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친구는 더 이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고쳐져야 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정은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에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조언한 적은요?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는 건 압니다. 정말로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친구의 마음을요. 이미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용기를 낸 상태에서 그건 틀렸어라는 말을 듣는 기분을요. 그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대 때였어요.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죠. 전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월급을 버리고 무슨 장사냐고,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는 결국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전화를 안 했죠. 3년 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 사업이 잘 되고 있더군요.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때 언니 말대로 했으면 실패했을 때 언니를 원망했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조언이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친구가 자기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게 진짜 친구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날렸고 그 잎들이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졌어요. 친구가 뭘 선택하든 응원해라고만 말하기로요. 설령 그 선택이 제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래가는 우정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상대의 선택에 대한 진짜 생각을 삼키는 것. 진심 어린 충고 대신 변함없는 응원을 건네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친구를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이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놔주는 겁니다. 상대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실패가 상대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면요? 누군가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고려해봤어? 그 정도로요. 하지만 그 후에는 물러서야 합니다. 친구가 당신의 우려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반대하고 설득하려 들고 내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우정은 끝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친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의 조언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나요? 없다면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 밝음이라는 뜻이죠.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을 안다는 게 왜 지혜일까? 자신을 안다는 게 왜 더 어려운 일일까?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은 쉽게 판단하지만 정작 자기 삶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을요. 친구의 결혼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맞아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나요? 친구의 자녀 교육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지만 내 아이와의 관계는 얼마나 돌아보고 있나요? 우리는 남의 삶을 평가하는 데는 귀신 같지만 정작 자기 삶을 돌아보는 데는 눈이 멉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밝은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0대 초반이었나요? 친구가 남편과 이혼한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부부 같았거든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친구를 말렸어요. 좀 더 생각해봐.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살기 힘들어.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참아봐. 그런데 친구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언니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왜 내 인생에 간섭해? 순간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누고 살면서 친구한테는 참으라고 했던 거예요. 제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친구의 선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친구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답니다. 다들 자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아픔이, 제가 보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노자가 말한 자지자명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기도 실수하고 방황하고 후회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친구가 힘든 선택을 할 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힘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안 되라고 막는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죠. 자기 삶도 남이 보기엔 이해 안 되는 선택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내 결혼 생활은 완벽한가요? 내 자식과의 관계는 완벽한가요? 내 선택들은 모두 옳았나요? 아니라면 친구에게도 그 불완전함을 허락해 주세요. 노자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무이 사무사, 하지 않음으로써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이 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친구를 가장 크게 돕는 길입니다. 조언하지 않음으로써 친구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친구의 존엄을 보호하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친구의 성장을 돕는 거죠. 그날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친구를 돕는다는 게 뭔가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달았어요. 진짜 도움은 안 하는 거더라고요. 안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친구가 혼자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 친구가 실수할 수 있게 놔두는 것. 친구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친구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벤치 옆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잎은 땅에 닿기 전까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아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비틀거리더라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 누군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지켜봐 주는 것,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노자가 말안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고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하나, 친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신에게 물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 이 일 그만둘까 해. 어떻게 생각해? 나 이 사람이랑 재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친구는 정말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난 내 편이야. 판단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지지해 주세요. 친구가 정말로 당신의 솔직한 의견이 필요하다면 정말 내 의견이 필요해?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래도 원한다면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는 판단자가 아니라 응원자를 원합니다. 둘, 친구가 당신보다 잘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붙거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친구에게 드러내지는 마세요. 너는 참 운이 좋아. 너는 다 잘 되네. 이런 말 속에는 미세한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 친구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일이 잘 풀려 정도로만 가볍게 언급하고 그나저나 너는 어때? 라고 돌아서세요. 관계는 균형입니다. 한쪽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초라해집니다. 그러니 적당히 낮춰주세요. 그게 친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 친구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가치관이 바뀌거나 관심사가 달라지거나 생활 방식이 변하거나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넌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삼키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누구나 변합니다. 당신도 변했고 친구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종교에 빠지든 새로운 취미에 열중하든
이상한 사상에 심취하든 그냥 지켜봐 주세요. 너 요즘 그것만 하네라는 비판 대신 그게 재밌어? 라는 호기심을 보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넷. 친구가 당신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남편 불평, 자식 불평, 세상 불평. 이럴 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친구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조언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힘들겠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어. 이 말들이면 충분합니다. 가끔은 침묵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차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말이 많은 친구보다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5. 친구의 과거 실수를 들춰내지 마세요. 그때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잖아. 이런 말은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엔 다를 거야. 넌 할 수 있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실패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6. 친구의 자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어디 대학 갔는데, 우리 애는 벌써 결혼했는데, 이런 말은 자랑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비수가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식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조용히 감사하세요. 굳이 친구 앞에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런 시기가 있지라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식은 각자의 속도로 자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7. 친구에게 빌린 돈은 꼭 갚으세요. 우리 사이에 그게 뭐 중요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신뢰의 바로미터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안 갚으면 친구는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반대로 친구가 빌려간 돈은 잊어버리세요.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재촉하는 순간 관계는 돈거래가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세요. 그게 불가능하면 아예 빌려주지 마세요. 우정은 돈보다 훨씬 귀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아왔으니까요. 솔직해야 한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우정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을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서 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5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화난 날도 서운한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이 쌓여서 존중이 되고 그 존중이 쌓여서 55년의 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친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삼킬 줄 아는 사람인가요? 친구의 선택을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지해주는 사람인가요? 친구가 변했다고 실망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인가요? 오늘부터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친구의 선택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숨기세요. 둘째, 친구가 모르는 당신의 성공을 숨기세요. 셋째, 친구가 변했다는 당신의 실망을 숨기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우정은 오래 갈 겁니다. 진실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비판보다 더 필요한 건 변함없는 응원입니다. 솔직함보다 더 아름다운 건 배려 깊은 침묵입니다. 우정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삼킨 조언들로, 참은 비판들로, 숨긴 실망들로. 그렇게 쌓인 침묵이 결국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어보세요. 모든 것을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것을 아는 친구로요. 판단하는 친구가 아니라 지지하는 친구로요. 비난하는 친구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친구로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친구는 죽을 때까지 당신 편이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먼저 친구의 편이 되는 거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래된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친구와 함께한 시간 동안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친구와 멀어진 상태라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안해. 그때 내 선택을 존중하지 못해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정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